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검찰과 피고 모두 1심에 불복해 열린 건데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경남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를 운영했습니다. 부전 마산 복선 전철 조기 개통,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다시 하겠다며 편성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추경 예산이 경남도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가 큽니다.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의회를 규탄했습니다. 동거녀를 살해한 뒤 집 베란다에 16년 동안 시멘트로 안매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에 관한 보도 17일까지 두 차례 이어갑니다. 먼저 검찰과 피고 모두 1심 양형에 불복해 열린 항소심이 16일 열렸습니다. 사건 내용 다시 짚어보고 항소심 결과도 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드럼통. 30대 한국인 A씨의 시신이 시멘트와 뒤섞인 채 발견됐습니다. 손가락도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일당 3명은 모두 전북 정읍과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각각 붙잡혔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왜 죽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죽이셨어요? 본인 뭐 하셨어요? 살인 혐의 인정하세요? 살인 혐의 인정하세요? 본인 뭐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서로에게 혐의를 떠넘겼습니다. 1심에서 받게 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25년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 기각. 이들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공모하지 않았고 서로가 시켰다는 주장 모두 재판부는 공소 사실과 같이 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것인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한 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원심의 형은 모두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형량을 모두 다 살고 나온 다음에 그때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하는 사과가 진정한 사과이고 참회이고 반성이지, 감형받기 위해서 본인의 형량이 너무 세다는 이유로 상고를 하면서 반성합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유족에게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계속해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가해자 측 일부는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동거녀를 살해한 뒤 집 베란다에서 16년 동안 시멘트로 안매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08년 10월쯤 5년 동안 함께 살던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경남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를 운영했습니다.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는데요. 이 같은 민생 제안들이 향후 국정과제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 경남을 찾았습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의 정책과 민원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입니다. 창원시청에 마련된 상담 창구에는 창원과 김해, 진주 등 도내 곳곳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마다 지역의 현안 사업을 국정과제로 반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산 철도 관련해서 이 도로는 사실은 그 부산과 양산, 김해, 창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좀 조기에 좀 개통될 수 있도록 건의하려고 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어 폐점 이후 장기 방치되고 있는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도 찾았습니다.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인들은 마산점 폐점 이후 원도심 상권이 크게 위축됐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민간 주도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유치 등 공공 차원의 활용 방안 마련을 국정기획위에 요청했습니다. 꼭 대통령께 잘 전달이 되어 옛날 호황기 때에 마산이 아니더라도 그냥 상인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경남 지역에서 접수된 내용들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옛 롯데백화점 활용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정리해서 국정기획위원회 논의하는 테이블에 잘 논의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데까지고요. 제가 그 내용이 어떻다 이런 데까지는 확답을 못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논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도민의 목소리가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열린 가운데 실질적인 반영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다시 하겠다며 편성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의 추경 예산이 경남도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가 큽니다. 경남 마을교육 공동체 협의회는 16일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이 위기에 처한 마을교육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편성한 2025년 추경 예산마저 도의회가 법정 다툼을 이유로 삭감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의회가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마을교육 공동체 예산 편성을 미루는 것은 지금 당장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을 외면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포기하라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마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편성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추경 예산에 대해 상임위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17일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선과 우주항공, 관광 등 경남의 주력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대규모 투자 협약이 이뤄졌습니다. 16일 경상남도는 모두 1조 4,661억 원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와 한화오션, 아레포츠 거제, 캠프, 레디 로버스트 머신 4개 기업 대표와 박동식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신대호 김해 부시장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한화오션은 거제 사업장에 약 7,200억 원을 투입해 특수선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설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산업을 책임질 아레포츠 거제는 거제시 이룸면 일대 호텔과 리조트를 조성합니다. 캠프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으로 사천 우주항공 국가산단에 101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생산시설을 구축합니다. 부산이 본사인 레디 로버스트 머신은 김해시 한림면에서 차세대 건설 장비용 유압기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주력 산업 고도화뿐 아니라 500여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수제 양복은 수만 번의 바느질 작업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양복을 제작하는 김주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이정용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수제 양복점. 전해졌던 치수를 바탕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치수가 변경됐는지,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며 가봉 작업을 하는 겁니다. 며칠 뒤 드디어 완성된 수제 양복. 이니셜까지 새겨진 세상에 하나뿐인 옷입니다. 주인공은 20살 정주환 씨.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국가유공자 유가족입니다. 수제 양복을 선물 받은 정 씨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는 게 아직 좀 놀랍기도 합니다. 직접 맞춤 정장하려고 상담을 받았을 때도 와, 이렇게 제가 다 골라도 되는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다 골라서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모습을 좀 상상 이상으로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김주현 대표. 6.25 참전용사와 천안함 생존자, 보훈가족 등을 대상으로 매달 수제 양복을 제작해 선물하고 있습니다. 양복 한 벌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 정도.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닌 기억해야 할 이름을 옷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 이런 안타까운 희생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작게나마 그분들에게 조금 이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국가유공자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수제 양복.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은 배가 됩니다. 헌신하셨던 분들의 예우까지도 갖춰서 이제 갖춤의 의미를 선물한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정말 이런 고급 이런 맞춤 정장을 받는 것 자체가 그동안 93세이신 분 얘기로도 그동안 정말 이렇게 큰 보답을 받은 적이 처음이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거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글썽거리시는데 저 역시도 그때 너무 보람을 느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미래의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 고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공감해 줬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부산이 국내 최초로 2026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48차 회의의 차기 개최지로 공식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피란수도 부산유산 등 세계유산 관련 콘텐츠와 백스코, 누리마루 등 국제회의 인프라, 유네스코 가치와 연계한 도시의 정체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부산시는 국가유산청, 백스코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196개국 대표단을 맞이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희망을 잇다 미래재단이 15일 김해문화원에서 사회유산운동 좋은 선배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사회유산운동 좋은 선배는 선배 세대가 축적한 지혜와 경제적 여력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참여형 나눔 문화 운동입니다. 또 선배 세대의 경험과 재능을 후배 세대와 연결하는 자원은행을 운행하고 정책 연구 및 포럼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말 이게 힘들어하는 이러한 그 후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거냐.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그런 선배 세대들이 경제적 여력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재능, 자기의 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 문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